이번 학기에는 문학 관련 수업을 어느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학교의 수업은 조금 독특한 데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직장인들이거든요.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단과대학교에 주로 직장인들이 등록을 하고 그 직장인들이 아주 많이 저희 수업에 수강 신청을 해서 보통 대학 수업 혹은 교양 과목으로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학생 수를 제가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수업을 하는 게 아주 행복합니다. 아마 대면 수업을 안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대면 수업을 하다 보면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딴짓하는 모습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무척 마음에 상처가 되는 바가 있지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교양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영상 수업 혹은 온라인 수업을 하도록 허용해 주는 학교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 수업도 100% 이번 학기는 동영상 강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딴짓을 하거나 제 수업 내용에 대해서 반감을 표시하거나 흥미없어 하거나 하는 모습들을 안 봐도 돼서 마음의 상처를 덜 받고 있죠. 그리고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은 주로 이메일이나 또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게시판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역시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서로가 예절도 더 지키게 되는 것 같고 언어의 표현도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서 서로의 관계가 무난하고 평화롭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에 이 수업을 하면서 제가 가장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카피킬러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카피킬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프로그램인지 사이트인지 정확하게 명칭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카피킬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곳의 기능을 사용하면 자기가 쓴 글을 거기에다가 올리면 내가 쓴 글이 표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가를 거기서 가려내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쓴 글이 표절률이 몇 %인가까지도 판정을 해주지요. 보통 학술단체들 같은 경우에 논문을 내면은 표절률이 5% 이하가 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회들의 경우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카피킬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카피킬러에서 자신의 글에 대해서 표절률을 판정해주는 결과 확인서를 받아서 자기가 제출하는 과제와 함께 저에게 제출해라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학생들은 매번 자기가 쓴 글을 저에게 제출할 때마다 카피킬러의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학생들이 표절률 5% 이하로 글을 써서 제출을 하게 되죠. 이거는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요. 우리나라의 대학교에서 학부 수업에서 또 교양 수업에서 카피킬러의 결과 보고서를 자기 과제와 함께 제출하라라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수업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하나도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번 학기에 제가 담당하는 수업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선구적인 모습을 보이는 수업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저 스스로 나름 자부심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카피킬러의 보고서 같은 것을
제출하라고 하는 풍토가 생긴 것부터가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그만큼 우리 대학에 표절이 만연해 있다라는 반증이 되니까요. 사실 표절의 문제가 심한 것 같습니다. 저부터가 표절과 짜깁기로 교양 수업과 전공 수업의 과제들을 제출했던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리 떳떳하지는 않지만 요 근래에 우리 사회에서 표절 문제가 매우 두드러지고 표절 방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고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자기 과제를 단순히 표절하거나 짜깁기를 해서 냅니다. 학부생들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대학원생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만 되면 저는 늘 학생들의 과제물을 받을 때마다 가히 표절과의 전쟁이라 할 정도로 학생들이 과제에 대해서 많은 표절 사례들을 적발해내고 과제의 제작성을 학생들에게 지시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는 이것이 표절인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그 학생들의 말을 사실 믿지 않지만 그들의 대답에 대해서 그래, 그러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표절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같이 반성하면서 과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자. 이렇게 지도해 왔습니다. 매년 매 학기 초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아주 피곤하고 슬픈 일이죠. 이게 저한테만 해당되는 경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 대학원의 박사과정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표절을 많이 했습니다. 한 박사 3학기쯤 되는 학생들도 표절을 해서 내고요. 그런 학생들이 표절한 과제물을 제가 수상해서 카피킬러에다가 이렇게 돌려보면 표절률이 95%, 96%에 달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주 화가 나죠. 도대체 다른 수업에서 어떻게 훈련들을 받아왔기에 내 수업에 온 박사과정생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 싶어서요. 다른 선생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나 보다 이런 실망감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선생님들이 오죽들 지쳤으면 표절에 대해서 아예 얘기를 안 했을까라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자기 반성을 해야죠. 저도 학부 다닐 때 표절을 많이 했고 짜깁기를 많이 했고 심지어 지금도 표절이나 짜깁기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머리 쓰기가 귀찮아서 대략 이 정도로 하면 표절이라고 욕은 안 먹겠지, 짜깁기라고 욕은 안 먹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일방적으로 학생을 죄인으로 몰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우리 모두가 범할 수 있는 실수이니 앞으로 조심하자, 평생 노력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튼 이번 학기에는 처음에 학생들이 과연 나의 이러한 지도에 반감 없이 따라줄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도 학생들에게 카피킬러 결과 확인서를 같이 제출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학생들이 아무런 반감도 표시하지 않고 지금까지 충실하게 자신들의 과제와 함께 카피킬러의 표절률 검사 결과 확인서를 같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조금 잘난 척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면 꼬치꼬치 따지고 들기도 하거든요. 이번 학기에 그런 학생이 한 명도 없어서 다행입니다.
아무래도 재수업의 수강생들이 거의 대부분 신입생이라 1학년 1학기생들이기 때문에 아직 때가 덜 묻고, 물론 이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는 있습니다만 의욕들이 강하기 때문에, 또 직장인으로서 대학 생활을 동경하다가 대학에 입학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열의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고마운 일이죠. 당연한 일인데도 고마워해야 하는 현실인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글쓰기 과제를 제출할 때 카피킬러의 결과 보고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이번 학기에 시도한 것이 매우 잘한 일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다른 수업 때도 매번 이런 제도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점점 이런 식의 규칙이랄까 제도가 우리 대학에서 퍼져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제가 선구하고 있다는 데에 자부심을 느끼죠. 제도적인 규제가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주의하게 되고, 그래서 실수를 덜 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의 첫 과제는 나와 문학의 관계에 대해서 서술하는 글을 써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써낸 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야, 이 세상에 아직 좋은 부모님들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구나. 적지 않은 학생들이요, 자기들이 어릴 때 부모님이 독서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책 읽어라, 책을 읽어야 사람이 지혜로워진다, 이런 당부도 하고 책을 선물해 주기도 하고 도서관에 데리고 가서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독서를 권장했다고 합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책을 선물해 주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들은 이 책을 읽어봐라 라고 권하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들은 어떤 학교에서는 학교 다니는 동안 50권인가 100권의 책을 읽도록 하고 독후감을 써내게 하는 과제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또 학교마다 도서실이 있고 도서부, 도서반 같은 것이 있어서 학생들이 책 관리를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게 되고 책을 읽게 되고 하는 경험을 가졌다고 하네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흥미롭게도 군대에서 책을 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이 성장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흥미로웠던 사실 하나가요, 또 적지 않은 학생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마음이 힘들 때에 퇴근을 하고 지나가다가 마주친 서점에 들리고 거기서 우연히 어떤 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읽게 되면서 그 책으로부터 마음의 위안을 얻고, 그래서 독서에 흥미를 붙이게 되고 계속 독서를 통해서 마음의 휴식과 도움을 얻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적어낸 글들을 보면요, 아름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언제 다시 좀 얘기해 보고 싶네요. 아무래도 저는 전공이 연극이다 보니까 제 수업은 문학 일반에 대해서 다루기보다는 극문학 중심으로, 드라마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이미 공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학기 초에 학생들이 자기와 문학과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기술해보는 글을 써내는 과제를 한번 냈고요. 지금 또 고대 그리스 비극 오이디푸스와 안티고네에 대해서 읽고
감상문을 써내는 과제를 학생들이 수행해서 지금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카피킬러의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표절률은 낮지만 그래도 이 과제는 이 학생이 자기 생각으로 쓴 것 같지가 않은데 이 학생이 어디서 자료를 보고서 자기 생각인 것처럼 쓴 것 같은데 라고 의심이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그런 사례들이 줄었지요. 그리고 앞으로 조금씩 더 당부해 나가면서 이렇게 의심이 가는 사례들도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 학기 수업을 해보면 그렇거든요. 제3, 제4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강조하면 학생들의 표절 의심 사례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오이디푸스와 안티고네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도덕적 의무를 최대한 실천하려고 노력하지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오이디푸스와 안티고네를 읽고 나서 자신이 주로 직장에서 어떤 도덕적인 의무감과 일종의 갈등을 겪은 적이 있는가, 어떤 도덕적 딜레마에 도덕적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자기가 딜레마에 봉착했었던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기는 어떤 선택을 하였던가에 대해서 아주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경험들을 글 속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과제를 읽으면서 제가 매우 즐겁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죠. 감동도 받고요. 제가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봄은 제가 참 행복합니다. 이 학교 수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의 교양 수업에서도 아주 수업 태도가 좋거든요.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다 보면 학생들에게 상처받는 것이 가장 괴로운데 이번 학기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제 학생들이 듣고 있지는 않겠지만 학생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